여러분,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잉크텀즈 두 번째 시간, 잉크텀즈의 재정 배경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재정 배경을 왜 알아야 되나요? 재정 배경을 알게 되면, 이게 왜 재정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인컴텀즈는요, 그 내용들을 무조건 실전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규칙이니까 좀 그, 목적에 맞게 어떠한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인컨텀즈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제무역사 시험을 만약에 보시려는 분들, 특히 우리 고등학생 분들 중에 뭐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럼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공무사 자격증을 뭐 하나 좀 따야 되겠다라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한 십 몇 년간 그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원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맡은 그 분야가 그 계약 쪽이었었거든요. 인컨텀즈 계약 뭐 이런 쪽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들으시다 보면 충분히 커버가 되실 거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인컨텀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전적으로는 그래요. 실전적으로는. 예. 그래서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걸 그냥 무대뽀로 외운다. 음, 생이빨 뽑듯이 외운다. 에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러나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너무나 내용이 쉽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재정 배경 및 구성 보시면은요, 왜 인코텀지를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제 물품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제품 운송과 관련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셀러 바이어 의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지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운송 관련 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사안별로 하나하나씩 합의하는 그러한 번거로움 혹은 중요한 사안인데 예,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커텀즈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매매 계약에 아니면 거래 관한 협상을 할 때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 기재를 할 때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이행을 할 때 우리가 따져야 되는 중요한 그러한 안건들이 많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뭐 가격은 얼마나 할 것이냐, 결제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품질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보통 우리가 팔 때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 운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운송에 따른 비용도 들죠. 운송하다 보면 어떠한 위험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송을 하려면 수출하는 나라에서 수출 통관을 해야죠.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입 통관을 해야죠. 더군다나 운송에 대한 또 계약도 체결해야 되겠죠. 보험도 뭐 들어야죠. 뭐 위험이 따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빠뜨리면 안 될 거, 예, 반드시 합의해야 될 거, 뭐와 관련돼서 운송과 관련돼서 이거를 딱 10가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10가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서 11가지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운송과 관련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운송과 관련된 10가지 셀러 바이의 의무 내용을 11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구성해 놨다. 11가지 조건으로. 자, 그래서 질문. 그렇다면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의 숫자는 몇 개? 11개. 11가지요. 11가지 조건별로 셀러 바이의 의무는 몇 가지씩 규정이 되어 있다? 10가지씩. 11, 10.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 안 되면 젓가락을 생각하세요. 젓가락. 젓가락 두 개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세우면 뭐예요? 앞에서 보면 숫자 11. 이렇게 겹치면은요. 한문 10, 10자잖아요. 그래서 11가지 조건을 11가지 조건에 10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요. 11가지 조건에 10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데 규정의 내용이 뭐과 관련되는 거다? 제품의 운송과 관련되는 거다. 운송. 예. 운송과 관련되면 운송 비용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운송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거 중요한 것만 10가지. 10가지를 섞어서 11가지 조건의 운송과 관련된 10가지 셀러 바이어의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운송비의 분담. 그쵸? 그래서 운송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예. 이거는 누구 돈으로 낼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커텀즈 딱 그 규정 원문에 보면은 예, 의무로 돼 있어요. 비용 부담의 의무. 비용을 이렇게 분담을 시켜놨다고. 어디까지는 누가 내고 셀러가 내고 그 다음부터 모든 비용은 바이어가 내라. 이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돈을 누구 돈으로 내라. 셀러가 분담한 비용은 셀러가 내라. 셀러 돈으로 내라. 그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고 운송인한테 누가 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수출한 다음에 운송인이 찾아와가지고 포도가 이번에 FOB 조건이니까요. 선적할 때까지 비용 이번에 내셔야 돼요. 80만 원이요. 예를 들어서 80만 원, 100만 원이요. 왜 내야 돼? FOB잖아요. 그러면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예, 분담하시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여러분들 돈으로 낸다?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 그만큼 손해죠. 그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바이어한테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을 지불을 한다라고 하면 이를 여러분들이 심부름 간다 그러면 물건 사러 그러면 심부름 갈 때 20만 원짜리 물건 사와 택시비 만 원이야? 그랬을 때 얼마 받아요? 21만 원 받아야지. 그래서 20만 원은 물건 값으로 쓰고 만 원은 여러분들이 운송하는 그 택시 기사님한테 직접 지불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으로만 배우신 분들은 그걸 오해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알긴 하는데 FOB 그러면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그거는 셀러가 분담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구나. 그거는 내가 당연히 내가 페이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돈으로 my money 아니에요. my money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한테 받는 거예요. 그만큼은. 왜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부름 갈 때 신부름값 빼더라도 차비는 받아야죠. 차비는 그쵸? 이게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은 그 차비예요. 차비.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원가에다가 그거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받는 거예요.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FOB이다. 그러면 인커텀즈에 보면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이 선적할 때까지잖아요. 근데 그 선적할 때까지가 차비라니까 여러분들 돈으로 내라는 게 아니고요. 운송인한테 여러분들이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일 시킨 사람한테 차비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기사님한테 차비를 지불하는 건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돈 내는 건 아니잖아요. 받아가지고 내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나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가격을 제시할 때
예,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면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딱 정해가지고 FOB면 얼마, CIF면 얼마, DPT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왜요? 왜? 인건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비 셀러가 운송인한테 줘야 되는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11가지 조건별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배워가지고 어떻게 써요? 배워가지고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배우고 끝난다고요. 예, 실제로 활용은 어떻게 하는가? 그럼 FOB로 할 때는 얼마냐? FOB 조건일 때 그랬을 때 FOB일 때는 물건값이 10불이고 그 다음에 차비 어디까지 차비를 내야 돼요? 이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적할 때까지. 그러니까 선적할 때까지 비용이 만약에 1불이다. 포도한테 물어봤더니 예, 견적포가 왔더니 1불이다. 그럼 그때는 US 달러 10불 더하기 1불, 11불 FOB. 만약에 부산이면 부산포트, 인천이면 인천포트.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뭐 공사 시험을 대비해서 예, 인커텀즈를 공부하든 뭘 하든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실전에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 인커텀즈를 공부했는데도 인커텀즈 조건별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 더하기 빽인데 왜요? 왜요? 이런 거예요. 인건텀즈 비용의 범위는 배우긴 했는데 그 셀러가 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에 플러스 한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운송비의 분담. 그 다음에 뭐 위험의 이전 지점 그러니까 이전 지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 지점 전까지는 운송에 대해서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셀러가 진다.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 셀러가 책임진다. 그 다음부터 나는 건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 이런 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인커텀즈에 보면 A로 시작되는 셀러의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A1부터 A10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어 의무는 B1부터 B10까지 있어요. 이거는 2010이냐, 2020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용의 분담이다 그러면 뭐 2010에서는 뭐 5번인가 6번에 있었는데 이게 뭐 뒤로 밀렸다든지 하는 그런 순서가 좀 바뀌고요. 조건 하나가 약간 바뀌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이렇게 이제 미국 애들이 써놓을 때는 미국 자료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 A set of 11. 그러니까 11가지 조건이라는 거죠. 11가지 조건을 3 letter trade terms 11가지 조건에 알파벳 3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커텀즈 규정의 조건은 11가지예요. 11가지. 그래서 EXW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DDP까지 11가지인데 다 모든 조건이 3letter 제목이 이렇게 3자로 되어 있다. FOB, CIF, EXW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 별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커텀즈의 의미 그래서 보시면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다. 국제 상업거래에 사용되는 그 조건이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하게요. 2020에는 제목이 어떻게 붙었냐면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이게 추가가 됐어요. 국내 거래에서도 사용해도 좋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국내 거래하는데 야 이번에 내가 너한테 물건 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있는 창고까지만 갖다 줄게. 그때까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셀러 네가 내 대신 지불을 해. 그 다음에 그것도 가격에 포함시켜. 그 다음에 뭐 위험도 네가 져.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왜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근데 중국 같은 나라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그죠? 제일 넓은 나라 어디예요? 미국인가요?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뭐 캐나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운송에 따른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써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2010년도까지는 무역에서만 썼거든요. 인커텀즈를. 근데 필요한 경우 if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다면 국내로 써라.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잖아요. 중국은 크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그 중국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예, 땅덩어리가 차이가 난다, 엄청. 그래서 차이나.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이렇게 부른다는데, 이거 쓰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써요, 그죠? 그냥 커피면 커피지. 뭐 시꺼먼 물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시꺼멓고 구수한 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커피 마시자 그러지. 한국말에 이제 한국말로 보시면 돼요. 인커터미즈. 예. 그래서 1936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요. 계속 개정이 되오다가 지금은 이제 쓰는 거는 2020년도 거다. 근데 이건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공무사 시험에서 2020년도께 나왔으니까 10년도 거는 이건 앞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당사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공사 시험에 인권탐지는 이렇게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일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만약에 수정이 됐다? 그게 인권탐지보다 우선 적용이 돼요. 당사자 합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거 돼요. 저는 이걸 냈었어요. 뭘 냈었냐면 이거 이렇게 변해온 거예요. 인권탐지는 36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80년도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10년 한 번 개정됐다 이렇게 냈더니 맞힌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인권탐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딱 그 중에 하나 지문으로 넣거든요. 이 80년도부터는 정확하게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됐다. 정확하게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틀림없어. 이렇게 쓰면 좀 의심이 가죠. 그죠? 예외가 없는 규칙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다 아니다. 틀렸다. 그랬는데 맞아요. 이것도 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입관을 제가 깨버린 거죠. 좀 치사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내면 안 돼요. 왜냐면 국제무역사 시험이 이 합격률을 대략 한 25%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 내면 다 맞히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실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사실 실전에는 뭐 이거 알 필요 뭐 있겠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거죠. 뭐 언제 개정된 거라도 써도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20년도 개정된 인권탐지는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이렇게 제목을 지정했다라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권탐지를 제정한 배경은 뭐냐? 제정한 배경은 운송 관련되는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지정을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운송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합의를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빼먹을 수도 있고요. 누락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합의하고 났더니 계약서에다가 이거 뭐야? 통과를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쓰지 않아요? 셀러, 수출 통과 셀러야? 바이어야? 이걸 미리 약속을 안 했네? 이게 빼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정신없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중요한 것만 추려놔도 10가지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권탐지에서는 A, B로 나눠가지고 운송과 관련된 셀러 바이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중요한 10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걸 섞어가지고 11가지 조건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거꾸로요.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젓가락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각 조건별로 10가지씩 10가지씩 10십자 보이세요? 열십자 11가지 열십자 11가지 조건에 10가지 주요 내용을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게 뭐예요? 운송과 관련된 그래서 A1부터 A10까지 B1부터 B10까지 이렇게 구성해 놨다. 그 다음에 인권탐지는 알파벳 세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년도 이후에는 정확하게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인권탐지 규정 내용을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20에는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에서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 시험에 인권탐지 20일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국내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예요. 예, 맞다! 그러셔야 돼요. 2010은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예. 자, 근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인권 탐지를 시작한 다음부터, 예, 구독자가 5명이 늘었어요. 아,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거 진짜 철저하게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저 유튜버 아니잖아요. 유튜버 하려면, 뭐, 구독자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지. 그죠? 예. 그래도 조회수가 또 얼마나 많아야 되는데요. 많더라도, 저기, 뭐야, 그건 전혀 아니고요. 재능 기부하는 거라니까요. 재능 기부. 예. 그동안 강의 한 20년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무역회사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알았던 거 이제는 저기 힘들어가지고 외부 강의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나 뭐 대기업체들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뭐 SK나 뭐 현대조합상소나 아니면 뭐 또 정부 기관이나 뭐 기구나 뭐 이런 데서 쭉 이제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도 뭐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많이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재능 기부해야죠. 알고 있는 거 제가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봉사해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괜찮네, 쉽네 라고 느끼시면 많이 좀 이렇게 전파를 좀 해주세요. 전도. 무역의 도를 전한다. 전도.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아무리 바쁘거나 뭐하거나 힘들거나 그래도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꼭 올려놓도록 할게요. 예, 올려놓는 시간은 한번 저녁으로 바꿔봤는데요. 어떤 제자 유튜버 말을 듣고 근데 우리 이거는 아침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시쯤. 그러니까 출근하시다가도 들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8시 그때쯤 올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뭐 내일이죠.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인권탐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꼭 잊지 마실 건 뭐냐? 인권탐지의 규정 내용은 뭐다? 제품의 운송에 따른 10가지 의무를 11가지 조건으로 나눠놨다. 그래가지고 당사자의 운송 관련 의무를 명확히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범위를 쫙 이제 비용의 범위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쫙 그 10가지 항목이 그 중에 항목이 있는데 비용의 범위만 알면 나머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고리 풀듯이 연관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권탐지는 하나하나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쉽다, 엄청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인권탐지 11가지 제목, 알파벳 세자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세자의 그 원래 의미를 알면 그게 바로 뭐다? 10가지 의미 중 가장 중요한 수출상,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도 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의 범위만 알면 되는데 그 비용의 범위는 뭐가 나타내고 있다? 제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다. 얼마나 밀접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그 힌트를 주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강아지를 볼 때 깜둥아 그러면 그 털 색깔은 강아지 털 색깔은 깜둥아 부르면 털 색깔은 흰색이죠. 아니죠. 검색일 확률이 많죠. 그 정도로 확실하게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범위다. 따라서 셀러가 실제로 가격을 제시할 때 플러스 시키는 비용이다. 그래서 그것만 딱 알면 위험이라든지 뭐 운송계약 체결 의미라든지 이런 거 10가지 주요사항을 조건별로 하나하나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있고 엄청 쉽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 또 길어졌네요. 예. 다음부터는 꼭 한 15분 내외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네요. 예. 녹화하는 오늘은 저는 일요일이에요. 예.
교회 다녀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약해 놓을게요. 네, 오늘도 활기찬 한 주 되시고요. 예,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